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그 임승희 제주학 연구센터 연구원께서 우리 그 제주 지역, 특히 또 우리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고문서 이제 조사 수집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아마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는 어때야 될 것이고 해서 우리 이제 본 학술 대회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제주학 연구센터 연구원의 이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승희 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학 연구센터 임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주학 연구센터의 고문서 조사 수집 성과와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저희 제주학 연구센터가 2011년에 설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제주 역사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16년, 17년에 들어오면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고문서 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 또는 개인 연구자에 비해서 좀 뒤늦게 출발한 점은 있으나 그래도 지금 열심히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도 고문서 조사 사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오늘 발표의 주가 되는 저희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고문서 조사 사업의 성과 이전에 그간에 저희 제주도 지역에서 있었던 고문서 조사 수집 현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함께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구 성과, 그러니까 뭐 제주도의 문서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까지 다뤄지진 않았고, 센터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고문서 조사 사업들, 그리고 뭐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저희 센터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가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같이 공부하는 자리로 저도 배우는 자세로 발표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미 이혜준 교수님께서 고문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개요 부분은 좀 지나가서 지금 제주학 연구센터에서가 각 마을과 문중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가치 있는 역사문화 자원, 고문서, 고문원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 정리, 조사, 연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모색해 보려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제 발표의 가장 마지막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할 부분은 제주 지역의 고문서 조사 수집 현황입니다. 시기별, 기관별로 어떠한 조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발간물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현황들을 시기별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 제주도에 있는 연구자분들에 의해서 제주 지역의 고문서가 최초는 아니고 거의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뭐 익히 알고 계시는 제주대 사학과의 고창석 교수님이라던가 김동정 교수님에 의해서 제주 지역 고문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제 고조되기에 이르렀고, 그 당시 학계에서 알려진 고문서의 경우는 제주고시 고제일가 소장 문서, 그리고 사계리의 능성구 씨가 소장 문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통해서도, 기관 단체를 통해서도 이 시기에 많은 고문서 수집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제주대학교에 있는 탐나문화연구소, 지금의 현 탐나문화연구원에서 제주 대정연, 덕수료 호적중초를 비롯해서 사계리 호적중초, 그리고 하모슬료 호적중초 이 부분에 대한 영인을 하면서 발간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발족된 제주도사 연구회를 통해서 이 연구회에서 발간한 제주도사 연구라고 하는 발간지에 국패절목, 제주국패절목, 그리고 남명소승, 그리고 탐나영사례와 같은 문헌 자료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갖가지 이제 기관에서
여러 조사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속적으로 향토 사료에 대한 발굴과 그걸 바탕으로 한 역주 발간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그 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문화원, 그리고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우당도서관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제주문화원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향토사료 발굴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역주 발간 사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같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교육박물관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 발간 도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효열록을 비롯해서 문집류, 그리고 대전군 궁병도안이라던가 또 고창석 교수님이 역주한 제주의 고문서가 2012년에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우당도서관은 다른 기관들과는 좀 다르게 주로 일제시대 일본인이라던가 기타 외국인들이 제주에 관해서 기술했던 책들에 대한 수집 번역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물로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뒤에도 나와 있지만 2009년에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같이 해서 그 민속자연사 박물관 내에 있는 수장고에 있는 그 소장된 문서들을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제주 지역 고문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고문서 집성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제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개관 이래 유물, 유적, 기증자를 중심으로 한 전시뿐만 아니라 도록이나 학술총서 등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역록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 감수 작업을 통해서 첫 고전 총서로 발간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개관한 제주대학교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 2002년 고문서 집성을 비롯해서 2010년 이후에 제주 옛 문서의 빗장을 열다라고 하는 전시회를 열고 관련 도록을 내거나 그리고 관련된 전시나 도록 발간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예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나 마을에서 이제 발간한 자료들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볼만한 자료는 여기 서귀포 월평마을 고문서 자료집입니다. 서귀포 그 월평마을에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월평마을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자료들을 해제 발간한 사업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강 한국강연구원에도 저희 제주와 관련된 그런 고문서 목록들이 같이 이제 다수 소장이 되어 있고 1992년에 제주 하원리 호적중초가 그 규장각 연구원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기별, 기관별 조사 수집 현황을 지나서 볼만한 그 고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했던 국학 기초 조사 사업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총 그 당시에 이제 중심으로 됐던 자료는 바로 그 고문서, 특히 호적 충출을 중심으로 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1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호적 자료가 총 400여 책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블랭크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한 400여 책 정도 그 당시에는 이제 조사가 됐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사업입니다. 여기 이혜준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로 이제 있었던 사업입니다.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 조사라고 해서 기존의 그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수행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 조사 사업의 일환은 지역 소재에 있는 뭐 서원이라던가 향교, 개인 문중, 개인 박물관 소장, 일반 동상 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 실태 조사인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에어르베, 장전리,
그 강태복가 고문서와 그리고 제주양교 소장 고문서, 그리고 삼성사 소장 고문서,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삼양민속박물관 소장 고문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된 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고문서 조사 편람이 이제 발간이 되면서 그 당시 일반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고문서 조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개년 사업으로 진행됐던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총 4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포리와 안성리 호적중초를 비롯해서 문중 고문서를 중심으로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자료가 바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지금까지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 그 발표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존의 제주도의 고문서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2014년부터 15년까지 총 3개의 고문서 집성이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서 보여지고는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자료들이 전부 다 조사가 돼서 이제 책으로 엮어졌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부 이제 문중 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이제 그러니까 전체 조사를 했지만 일부에 한해서 고문서 집성으로 영인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안성리 마을에 있는 그 안성리 호적중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그간 고문서 조사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제주학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제주 역사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역사 분야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찬 사료에 대한 번역 편찬이라던가 갖가지 다양한 역사문화 자료 발굴, 번역 편찬, 그리고 유배문화 조사 사업이라던가 일본 소재 신문 자료 번역, 그리고 고정강독회와 같은 대중화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주 역사 자료 총서의 목록입니다. 프린트된 텍스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2018년 서귀포시 상창리 양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요. 2019년에는 도두리 마을에 소장이 돼 있던 절목들이 탐라도서관으로 이관이 돼서 지금 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서귀포시 상해리 마을에 세거했던 풍천 임시 집안의 고문서들을 한 170점 정도 이제 수록한 자료집을 저희가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서귀포시 상창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명이 창고천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제 광서 11년에 그 제28통 사호 양재호 집안의 그 호구단자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이후에는 양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재성호가 이제 양재성이 이제 죽으면서 그의 아들인 양백흥에게 호가 승계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호적중초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라고 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호적중초 자료들을 재조사했던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조사를 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미 기존에 2006년, 2007년도에
국학기초 조사 사업으로 호적중초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10년, 15년 이제 10년 정도 이제 지나면서 그 자료들이 혹시나 멸실되지 않았는지 훼손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그 보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7개 마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조사된 그 일정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조사 결과 그 호적중초뿐만 아니라 갖가지 일반 고문서 그리고 호적중초와 마찬가지로 중요성이 있는 통석이라던가 민적부 그리고 호적부 자료까지 이제 조사가 되다 보니까 한 1,400여 건, 1,360여 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호적중초는 17개 마을에서 546책, 통적이 200책, 민적부, 호적부류가 64책, 그리고 기타는 절목이라던가 성책, 그리고 낱장 고문서들은 너무 많아서 이 수량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워서 여기에는 따로 담진 않았지만 성책 고문서류가 한 550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화순리 같은 경우에는 호적중초나 이런 자료들은 없는데요. 그 전장기와 같은 문서들이 한 98건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쭉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조사를 했을 때 사진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면, 이거는 제주시 장전리입니다. 19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나갔는데, 이전에 이제 조사를 가보셨던 분들도 알겠지만, 여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 대부분이어서, 여기 이제, 서랍장 같은 데에 이제 뭉텅이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다 꺼내서 다시 복원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게 되게 오래 작업이 걸렸습니다. 고문서 조사 다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되게 시일이 걸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찍었던 이제 문서들입니다. 장전리의 신우면 장전리의 호적 문서고요. 그리고 상가리 같은 경우에는 장전리보다도 소장 그 보관 실태가 보관 현황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보면 진짜 문서 하나하나 정말 다 하나하나 이게 이제 헤쳐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다 구깃구깃 되어 있어서 우선 이거에 대한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제 다시 이제 해체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제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네, 상가리의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하모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탐나문화연구원에서 이제 발간이 되기도 했지만 여기는 이제 괴짝에 보관이 되고 향장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장 선생님의 입회 하에 문서를 개봉하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선동 같은 경우에도 도선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800년대 이전 자료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적 같은 경우에 이제 공노비 해방 이전의 자료들이 있어서 도선동 자체에서 개봉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긴 했습니다만 이때 조사를 같이 잘 진행을 했고 문서들 중에 1700년대 후반 자료들이 몇 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문동 같은 경우에도 그 문서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중문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민적부가 한두 책 남아 있는 거에 반하면 중문동은 한 9책 정도, 8, 9책 정도 이제 민적부, 호적부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사진으로 보여지는 자료고요. 그리고 대정읍 동릴리 같은 경우는 일과리와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일과리 문서들이 다 이 동일리에서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년이 그러니까 보관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 같이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산리는 가장 최근에 갔던 곳이기도 한데요. 아까
정수환 선생님의 발표에도 이 보관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신문지에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체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2022년 올해에도 이제 고문서 조사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제주조청 김해김씨 김희정 일가에 대한 조사입니다. 지금 여기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선생님, 저기 정상규 선생님은 안 계신데 이 시기에 아마 조사를 같이 하셨던 조미은 박사님께서 계셔가지고 혹시 이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김희정가를 다시 찾게 된 그 이유는 그 전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랑 그리고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조사를 1차적으로 했지만 그 목록이라던가 전체 문서에 대해서 이제 그 소장처에 이제 소장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자료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회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 자료를 어디론가 위탁을 하고 싶고 기탁을 하고 싶은데 자료 목록이 당신네한테는 이제 존재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차로조사위원이신 김익수 선생님과 그리고 관련돼 있던 선생님들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같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작년에 다시 한번 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2011년에 조사했을 당시로는 이게 아마 수치적으로 분류 형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수량은 조금씩 차이가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이제 1,395건으로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그 조사했던 바로는 한 1,45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문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문서 집성을 통해서 널리 이제 확인이 된 바고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바로 이 김희정 그 유학자 김희정과 그 김희정의 아버지였던 김성유 이분의 죽었을 때 남겨졌던 만장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잘 남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도해록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미 뭐 기존에 역주가 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진년 만장이라던가 한 50여 명의 문인들이 이 당시에 김희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제 시를 썼고 그거를 이제 엮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도해록 그리고 현장 조사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김희정 선생님의 묘지 그 현장 답사를 같이 가서 그 진행을 했던 자료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그 옛 절목으로 보는 조선시대 서귀포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그간에 저희가 이루어졌던 그 조사 사업들 내용 중에 이제 절목류만 엮어서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목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고창석 교수님이 저희 제주시 열린 제주시라고 하는 그 시정지에 이제 매달마다 이제 한 편씩 그 고문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된 자료에도 뭐 절목류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절목류 중심으로 해서 엮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이제 사업들을 확장해 가고 저희 제주학연구센터가 고문서 수집 조사 연구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이제 좀 얘기해 보고자 몇 가지 저희의 과제들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제주학연구센터뿐만 아니고 제주도 차원에서 같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료 수집 협업 시스템 구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잡아봤는데요. 그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개인 연구자보다는 이제 기관 단체에서 연구가 그래도 나름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이제 소장처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처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아까 말했던 뭐 제주문화원이라던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단체와 저희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동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 지역의 고문서 그 보존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이후 발표에서 이제 정재규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아까도 저희가 사진으로 보다시피 마을에 또는 문중 개인한테 소장된 문서들의 대부분의 상태가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되고 멸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개인 연구자들이 각 집안 또는 문중 그리고 기관을 마을 이런 마을회를 방문해서 조사할 당시에 뭐 조금 보고 갖고 오겠다 해서 이제 가져가서 사라져버린 그런 문서들도 많고, 최근에 저희가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누가 가져갔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더라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연구자들이나 그러한 저희 뭐 단체에서 가든 기관에서 가든 좀 그 고문서 조사 사업에 대한 좀 소명을 가지고 다시 이 작업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그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관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담 기구가 마련이 돼서 제주도 내에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연구자들을 같이 이제 공동 조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밝혀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국학진흥원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제 국책기관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아직 저희 센터에서는 조사하는 것도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확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고문서 자료를 활용해서 DB 구축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자료 포털이라던가 한국학 고문서 전시관, 그리고 사단법인 호남지방 문헌연구소에서 호남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학 호남진흥원에서도 호남국학종합 DB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가지 이제 그 지역의 산지한 문서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직접 뭐 마을에 가서 소장자한테 가서 보지 않아도 이 DB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DB 구축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고문서 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해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을 문서들, 그리고 개인 문중 문서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소속된 문서들을 시급하게 빨리 이제 조사를 해야겠다, 확보를 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그간 이루어졌던 고문서 조사 연구 사업을 좀 더 보다 확대해서 앞으로 제주도에 있는 산지한 이런 역사문화 자원, 기록물 자원들을 잘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임승희 선생님께서 그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어 온 이 고문서 수집, 발굴, 연구 사례를 쭉 제시하고, 뭐 앞전에 우리 제주서 고문서와 관련된 어떤 그 연구자들의 연구사까지도 정리하셔서 아주 좀 방대한 내용을 발표하셔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하실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아까 이제 사진을 보고 느낀 게 마을별로 또는 어떤 그 종친회별로 또는 개인 그 문정별로 이렇게 이제 그 고문서들을 많이 소장은 하고 계신데, 이렇게 그 소장된 고문서들이 보관 상태가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소장된 고문서들을 도록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한 어떤 그 도록화 작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문서의 내용을 좀 이제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뭐 콘텐츠 분야로의 이제 그 활용 방안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이 번역 작업이 이제 병행 추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까지 아까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말씀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제주학 연구센터의 이와 같은 그 역사 편찬 사업에 큰 기대를 지금 갖게 만들어졌습니다.